우주론의 역사와 발전. 우주론은 우주의 기원, 진화, 그리고 종말에 대한 과학적 연구 분야입니다. 우주론은 고대부터 인간의 궁금증의 대상이었으며 과학, 철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지만 과학적 우주론은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 고대 우주론. 고대 사회에서는 우주론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기원과 구조에 대한 설명은 주로 신화와 종교적 믿음에 기반했습니다. 1. 메소포타미아. 우주가 태초의 물과 하늘로 나뉘었다고 믿었습니다. 2. 고대 이집트. 태양신 아톤을 우주의 창조주로 여겼습니다. 3.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 중심 우주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초기 우주론은 주로 종교적 믿음과 철학적 사색에 기반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지구 중심 우주론은 수세기 동안 지배적인 우주론 모델이었습니다. 2. 중세 우주론. 중세에는 기독교 교리가 우주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경에 기반한 창조설이 우주론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1.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구 중심 우주 모델을 기독교 교리와 결합했습니다. 3. 근대 우주론. 16세기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태양 중심 우주 모델을 제시하며 천문학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갈릴러 갈릴레이, 요하네스 케플러 등의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우주론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17세기 아이작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뉴턴의 법칙은 우주의 거대한 규모의 구조와 운동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태양 중심 우주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2. 갈릴러 갈릴레이. 망원경을 이용하여 천체 관측을 진행하고 코페르니쿠스의 모델을 지지했습니다. 3. 요하네스 케플러. 행성 운동의 3가지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4.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우주의 기본적인 힘을 설명했습니다. 4. 현대 우주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에드윈 허블의 우주 팽창 관측 등을 통해 우주론은 다시 한번 혁명을 맞이했습니다. 1.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통해 공간, 시간, 중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했습니다. 2. 에드윈 허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관측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장 르메트르. 빅뱅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4. 조지 가모프. 빅뱅 이론에 따른 우주 초기의 핵합성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5. 미래 우주론. 현대 우주론은 아직 많은 미스터리를 안고 있습니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미래 우주론은 이러한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우주에 대한 더욱 완전한 이해를 탐구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1. 우주의 초기 조건. 2.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 규명. 3. 우주 팽창의 원인 규명. 4.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 예측. 이크. 양자 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양자 중력 이론 개발. 우주론의 주요 이론. 1. 빅뱅 이론. 우주가 138억 년 전에 극도로 뜨겁고 밀집된 상태에서 시작하여 팽창해왔다는 이론입니다. 2. 우주 팽창.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3. 암흑물질.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입니다. 4. 암흑에너지.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에너지입니다. 우주론의 관측적 증거. 1. 우주 배경 복사. 빅뱅 이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여겨지는 미세파 배경 복사입니다. 2. 은하의 적색편이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3. 중력 렌즈. 먼 물체의 빛이 중력에 의해 휘는 현상입니다. 우주론은 과학의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우주론에 대한 연구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고
미래의 우주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최근의 발전, 최근 수십 년 동안 우주론은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존재에 대한 증거 등 새로운 관측 결과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우주론의 주요 이론과 모델 1. 빅바행 이론. 빅뱅 이론은 우주가 약 138억 년 전에 뜨거운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는 이론입니다. 1. 빅뱅 이론은 우주의 팽창,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 등을 잘 설명합니다. 2.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질입니다. 기.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에너지입니다. 더하기.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3. 우주의 최종 운명. 우주의 최종 운명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여 궁극적으로 사라지는 빅프리즈 시나리오, 우주가 다시 수축하는 빅크런치 시나리오,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는 빅킵 시나리오 등이 있습니다. 미래, 우주로는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정체, 우주의 최종 운명 등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주론 연구는 이러한 미스터리를 밝히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우주론의 관측적 증거 1. 우주의 팽창. 허블의 법칙은 먼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 이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직후 남은 열 복사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뜨거운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3. 암흑 물질. 은하 회전 곡선, 은하 렌즈 등의 관측 결과는 은혜의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더 많은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이는 암흑 물질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4. 암흑 에너지. 이하형 초신성의 관측 결과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이는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우주로는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정체, 우주의 최종 운명 등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주론 연구는 이러한 미스터리를 밝히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우주론을 배우는 방법. 우주론은 흥미롭지만 복잡한 학문입니다. 우주론을 배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과학 서적 읽기. 우주론에 대한 다양한 과학 서적들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1. 이러한 서적들을 읽으면 우주론의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과학 다큐멘터리 시청. 우주론에 대한 다양한 과학 다큐멘터리들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카미. 이러한 다큐멘터리들을 시청하면 우주론에 대한 시각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강의 수강. 우주론에 대한 다양한 온라인 강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강의들을 수강하면 우주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과학관 방문. 과학관에는 우주론을 테마로 한 전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이러한 전시들을 관람하면 우주론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주론은 인간의 궁금증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학문입니다. 우주론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무한한 우주의 신비, 허공에 감춰진 비밀들이여, 신의 입자가 우주를 빛내는 춤을 추고 힉스 입자는 물질의 무게를 부여합니다. 반물질은 그 반대의 성질을 안고 우주를 떠도는 미스터리의 한 부분입니다. 우주의 광대한 빈 공간 속에는 별과 은하가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죠. 그 빛 가운데서도 여전히 숨겨진 이야기들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중성미자가 블랙홀을 통과하는 모습은 우주의 심장을 떠도는 희망의 반짝임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앞둔 우주는
여전히 수수께끼이지만 과학자들은 지식의 등불을 들고 앞을 나아갑니다. 우주의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주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에 푹 빠져들죠.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나섭니다. 오늘은 우주학 개론 제 90번째 시간으로 우주의 미스터리라는 주제로 신의 입자, 반물질, 우주의 빈 공간, 중성미자, 최후의 심판에 대한 반론 등의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힉스 입자, 신의 입자, 그 모든 것. 힉스 입자는 2012년에 CERN의 대형 강입자 가속기 LHC에서 발견된 기본 입자입니다. 힉스 입자는 표준 모형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입자이며 그 발견은 현대 물리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기본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힉스 입자 없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힉스 입자의 역할, 질량의 근원. 우주에는 다양한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존재합니다. 전자, 쿼크, WZ 보손 등 기본 입자들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질량은 힉스 입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합니다. 즉, 힉스 입자는 마치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의 질량을 조절하는 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유, 힉스 입자를 꿀이라고 비유해 보겠습니다. 꿀은 그 자체로는 무게가 있지만 다른 물체와 섞이면 그 물체에 질량을 부여합니다. 힉스 입자 역시 다른 입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각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힉스 입자 발견의 중요성. 힉스 입자의 발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표준 모형의 완성. 표준 모형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와 그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힉스 입자의 발견은 표준 모형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새로운 물리학의 가능성. 힉스 입자는 표준 모형 밖에 새로운 물리학을 탐색하는 열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힉스 입자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등 표준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힉스 입자는 힉스장이라는 특별한 에너지장과 상호작용하는 입자입니다. 힉스장은 우주 전체에 존재하며 입자가 힉스장과 상호작용할 때 질량을 얻게 됩니다. 질량이 없는 입자는 빛처럼 빠르게 이동합니다. 하지만 힉스장과 상호작용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우리는 질량이라고 느낍니다. 힉스장과 더 많이 상호작용하는 입자는 더 큰 질량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는 쿼크보다 힉스장과 더 많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더 큰 질량을 가지게 됩니다. 힉스 입자, 왜 신의 입자라고 불리는가? 힉스 입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의 입자라고 불립니다. 모든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 앞서 언급했듯이 힉스 입자는 모든 입자에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비유와 유사합니다. 우주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발견. 힉스 입자의 발견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과학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며 힉스 입자를 신의 입자라고 부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표준 모형의 완성. 힉스 입자의 발견은 표준 모형을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표준 모형은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성공적인 물리학 이론이며 힉스 입자는 이 이론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 탐구의 새로운 지평. 힉스 입자의 발견은 새로운 물리학 법칙을 탐구하는 새로운 기회를 열었습니다. 힉스 입자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힉스 입자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힉스 입자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하며 붕괴하여 다른 입자들로 변합니다. 힉스 입자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으며 과학자들은 힉스 입자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힉스 입자의 발견은 피터 힉스, 프랑수와 앙글레르, 로버트 브라우트에게 2013년 노벨 물리학상을 안겨주었습니다. 힉스 입자에 대한 연구, 힉스 입자는 발견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힉스 입자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힉스 입자는 혼자 존재하는가? 아니면 다른 힉스 입자가 존재하는가? 힉스 입자는 어떻게 질량을 부여하는가? 힉스 입자는 다른 물리 법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힉스 입자에 대한 연구는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반물질, 우주의 미스터리. 반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과 완전히 반대의 성질을 가진 물질입니다. 같은 질량을 가진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서로 소멸하며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는 태양 질량의 1%만큼이라도 전체 태양계를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반물질에도 불구하고 우주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주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반물질의 특징, 반대의 전하. 물질과 반물질은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전하가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의 반물질인 양전자는 전자와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전하가 양수입니다. 소멸,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서로 소멸하며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이 에너지는 빛과 열의 형태로 방출됩니다. 이 에너지는 물질과 반물질의 질량의 2배에 해당하는 에너지입니다. 희귀성, 우리 주변에는 물질만 존재하고 반물질은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극히 일부의 우주선에서만 반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반물질은 매우 미량이며 그 기원 또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반물질의 미스터리, 왜 물질만 존재하는가? 빅뱅 이론에 따르면 물질과 반물질은 똑같은 양으로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주변에는 물질만 존재하고 반물질은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불균형의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반물질로 이루어진 세계. 어딘가에는 반물질로 이루어진 세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물리 법칙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빅뱅 이론과 모순. 빅뱅 이론에 따르면 물질과 반물질은 같은 양으로 생성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주에는 물질만 존재하며 반물질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빅뱅 이론과 모순되는 사실입니다. 비대칭성. 왜 물질만 남았는지, 왜 반물질은 사라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는 우주의 비대칭성이라는 미스터리와 연결됩니다. 반물질 연구. 과학자들은 반물질의 특징과 존재 이유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물질 생성, CERN의 대형 강입자, 가속기 LHC에서는 인공적으로 반물질을 생성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물질 탐색, 우주에서 반물질을 찾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물질 응용. 반물질은 의료,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물질 연구의 중요성. 우주 초기 역사. 반물질 연구는 우주 초기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물리 법칙. 반물질 연구는 새로운 물리 법칙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물리 법칙으로는 반물질의 희귀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물리 법칙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원. 반물질은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미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반물질을 제조하고 저장하는 기술이 매우 어렵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2016년
CERN에서는 처음으로 반물질 수소 원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물질은 암 치료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물질을 이용한 우주 여행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반물질은 아직 많은 미스터리를 남기고 있지만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점차 그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반물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ERN의 대형 강입자 가속기 LHC에서는 반물질을 생성하고 연구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물질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물질은 우주의 미스터리 중 하나이며 그 존재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반물질 연구는 우주 초기 역사, 새로운 물리 법칙, 미래 에너지원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주의 광대한 빈 공간, 존재와 의미. 우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이 텅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과 은하가 존재하는 공간은 전체 우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그 나머지는 거의 진공 상태에 가까운 빈 공간입니다. 이 광대한 빈 공간은 우주론과 물리학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습니다. 빈 공간의 특징, 거대함. 빈 공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합니다. 가까운 별까지도 수광년 거리에 있으며 은하와 은하 사이에는 수백만 광년의 거리가 존재합니다. 진공 상태. 빈 공간은 완벽한 진공 상태는 아니지만 극히 낮은 밀도의 물질과 에너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 빈 공간의 대부분은 암흑 에너지라는 알 수 없는 에너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빈 공간의 존재 이유, 빅뱅.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138억 년 전 뜨거운 밀도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우주는 팽창하면서 점차 냉각되고 물질이 응결되어 별과 은하를 형성했습니다. 팽창 과정에서 빈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영향으로 빈 공간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빈 공간의 존재에 대한 의문. 왜 빈 공간이 존재하는가?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처음부터 균일하게 밀도가 높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빈 공간이 존재하며 이는 빅뱅 이론과 모순되는 사실입니다. 암흑 에너지의 정체. 암흑 에너지는 빈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빈 공간의 의미. 우주론. 빈 공간은 우주론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빈 공간의 밀도와 암흑 에너지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우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 빈 공간은 새로운 물리 법칙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와 같은 알 수 없는 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리 법칙이 필요합니다. 생명체 존재. 빈 공간은 생명체 존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이 너무 많으면 별과 은하가 형성되지 않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빈 공간 연구의 중요성. 우주 팽창. 빈 공간 연구는 우주 팽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성질을 이해함으로써 우주 팽창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 초기 역사. 빈 공간 연구는 우주 초기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물리 법칙. 빈 공간 연구는 새로운 물리 법칙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물리 법칙으로는 암흑 에너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물리 법칙이 필요합니다. 빈 공간 연구의 현황. 현재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빈 공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망원경을 이용하여 빈 공간의 밀도를 측정하고 암흑 에너지의 특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빈 공간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광대한 빈 공간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며 우주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빈 공간 연구는 우주 팽창, 우주 초기 역사, 새로운 물리 법칙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주의 미스터리, 중성미자. 중성미자는 전하가 없는 기본 입자입니다. 1956년에 처음 발견되었으며 전자, 뮤온, 타우와 함께 3종류의 중성미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성미자는 질량이 매우 작고 거의 모든 물질과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중성미자의 특징, 극히 작은 질량. 중성미자의 질량은 전자의 100만 분의 1보다도 작습니다. 이는 다른 기본 입자들에 비해 매우 작은 값입니다. 거의 모든 물질과 상호작용하지 않음. 중성미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자기력과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강력한 핵력과도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 중성미자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중성미자의 중요성. 태양 에너지 생산. 태양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중성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에서 중성미자가 생성되고 이 중성미자가 태양 에너지를 지구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별폭발. 별폭발 과정에서도 중성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별폭발 시 방출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중성미자의 형태로 방출됩니다. 우주 팽창. 중성미자는 우주 팽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성미자의 질량이 0이 아니라면 우주 팽창에 영향을 미치는 중력 포텐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주 초기 역사. 중성미자 연구는 우주 초기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물리 법칙. 중성미자 연구는 새로운 물리 법칙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물리 법칙으로는 중성미자의 질량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물리 법칙이 필요합니다. 미래 에너지원. 중성미자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며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성미자 연구의 현황. 현재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중성미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성미자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중성미자의 질량은 정확히 얼마나 되는가? 중성미자는 네 번째 종류가 존재하는가? 중성미자는 어떻게 태양 에너지 생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중성미자 연구는 우주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성미자는 우주의 미스터리 중 하나이며 그 특징과 역할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중성미자 연구는 우주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성미자와 블랙홀. 중성미자는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은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경계이지만 중성미자는 전하가 없고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블랙홀의 엄청난 중력에도 굴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 최후의 심판 이론과 중성미자. 블랙홀 최후의 심판 이론은 블랙홀에 흡입된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정보 손실 없이 영원히 보존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중성미자가 블랙홀을 통과할 수 있다면 블랙홀에 흡입된 정보가 일부는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블랙홀 최후의 심판 이론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성미자와 블랙홀 최후의 심판 이론에 대한 연구. 현재 과학자들은 중성미자와 블랙홀 최후의 심판 이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성미자가 블랙홀을 통과할 때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나오는지, 이 정보가 블랙홀 최후의 심판 이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성미자와 블랙홀 연구의 중요성. 중성미자와 블랙홀 연구는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와 법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성미자가 블랙홀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은 블랙홀의 특징과 정보 손실 문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성미자와 블랙홀 연구의 현황. 현재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중성미자와 블랙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험과 관측을 통해 중성미자의 특징과 블랙홀의 성질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성미자는 블랙홀을 통과할 수 있으며 이는 블랙홀 최후의 심판 이론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중성미자와 블랙홀 연구를 통해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와 법칙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고요한 속삭임 속에 고대 비밀의 소리가 시간을 가로지르며 울립니다. 입자의 춤 속에서 힉스 입자가 말합니다. 우주의 질량에 을주합니다. 반물질, 우주의 발레에서 그림자처럼 소멸의 약속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펼쳐진 광대한 공간 속에서도 우주는 계속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규명을 기다리며 중성미자는 먼 세계에서의 조용한 사자, 무연고로 흘러가며 듣지 못한 이야기를 실어옵니다. 블랙홀의 그림자 속에서 빛이 아무데도 사라지지 않을 때 존재의 신비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최후의 심판에 접어들 때 이해를 위한 탐색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밝게 타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미스터리의 깊은 곳에는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그림을 펼치며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의 흐름은 힘들의 춤, 중성미자 장과 힉스의 꿈, 전자기와 양자가 맞닿으며 중력의 속삭임에 빠져든다. 반물질과 암흑의 그림자, 그 뒤에 감춰진 비밀의 진실, 암흑에너지의 숨결은 미지의 길, 촉근이론은 우리의 꿈을 이끌고 우주의 노래는 다양한 선율, 각각의 힘들이 서로 맞닿으며 하나의 우주, 하나의 이야기, 통합된 신비의 이야기. 오늘은 우주학 개론 제21번째 시간으로 우주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인 장과 그 이론적 배경인 촉근 이론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빛은 전자기장의 진동으로 전파되는 반면 중성미자는 중성미자 장이라는 가상의 장에 의해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중성미자 장의 존재는 아직 실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중성미자 장은 중성미자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가상의 장입니다. 이 장은 전자기장과 유사하지만 훨씬 더 약하고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성미자 장의 특징, 매우 약한 힘. 중성미자 장의 힘은 전자기장 힘보다 10의 38배 이상 약합니다. 장거리 상호작용. 중성미자 장은 매우 긴 거리에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질량 생성. 중성미자 장은 중성미자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성미자 장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 태양 중성미자 문제. 태양에서 생성된 중성미자의 수가 예상보다 적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는 중성미자가 태양에서 지구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성미자가 다른 종류의 입자로 변환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중성미자 장의 존재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지구 중성미자 변환. 지구에서 발생하는 중성미자의 일부가 다른 종류의 입자로 변환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변환 역시 중성미자 장의 존재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양자 역학적 효과. 중성미자 장은 양자 역학적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중성미자 장이 파동과 입자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성미자 장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중성미자 장의 직접적인 탐색. 과학자들은 중성미자 장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성미자 변환 연구. 과학자들은 중성미자 변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성미자장의 특성을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성미자의 질량. 중성미자장은 중성미자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성미자는 무질량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성미자는 매우 작지만 0이 아닌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성미자의 스핀. 중성미자장은 중성미자의 스핀을 설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스핀은 입자의 고유한 가군동량입니다. 스핀은 입자의 고유한 가군동량입니다. 중성미자의 섞임. 중성미자장은 중성미자의 섞임을 설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중성미자 섞임은 서로 다른 종류의 중성미자가 서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성미자는 중성미자장에 의해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중성미자장의 존재는 아직 실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중성미자장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성미자장과 힉스장은 모두 기본 입자의 질량에 영향을 주는 양자장이지만 작동 방식과 역할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할. 중성미자장, 중성미자에게 질량을 부여합니다. 힉스장, 힉스 메커니즘을 통해 다른 기본 입자들, 예, W 보손, Z 보손, 페르미온, 이게 질량을 부여합니다. 힉스장 자체는 질량을 가지지 않습니다. 상호작용. 중성미자장, 매우 약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중력보다도 약합니다. 힉스장, 비교적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중성미자장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입자. 중성미자장, 중성미자와 상호작용합니다. 힉스장, 힉스 보손과 상호작용합니다. 힉스 보손은 2012년에 CERN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질량. 중성미자장, 중성미자에게 매우 작은 질량을 부여합니다. 힉스장, 다른 기본 입자들에게 다양한 질량을 부여합니다. 대칭성. 중성미자장, 중성미자장의 존재는 게이지 대칭성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힉스장, 힉스장의 존재는 게이지 대칭성을 깨뜨리고 힉스 메커니즘을 통해 질량을 생성합니다. 관찰. 중성미자장, 직접 관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힉스장, 힉스 보손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연구. 중성미자장,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분야입니다. 힉스장, 힉스 보손의 발견 이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중성미자장과 힉스장은 모두 기본 입자의 질량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작동 방식, 역할, 상호작용, 입자, 질량, 대칭성, 관찰 및 연구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장로는 장을 통해 물리현상을 기술하는 양자이론입니다. 입자물리학이나 응집물질 물리학 등의 이론적인 바탕을 이룹니다. 양자장로는 입자와 장의 이중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입자물리학에서 다루는 광자, 전자, 쿼크 등의 입자를 양자화한 장의 들뜸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와 양전자는 전자장의 들뜸으로 나타냅니다. 양자장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입자물리학. 표준 모형은 양자장론을 기반으로 하는 이론으로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와 그 상호작용을 설명합니다. 고체물리학. 양자장로는 고체의 전기적, 자기적, 열적 성질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천체물리학. 양자장로는 우주론, 별의 진화, 블랙홀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양자장로는 현대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입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양자장론의 주요 개념, 장, 공간과 시간에 걸쳐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입니다. 입자, 장의 들뜸입니다. 양자화, 입자와 장을 양자역학의 원리에 따라 기술하는 과정입니다. 상호작용, 두 장의 상호작용은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양자장론의 응용, 입자물리학, 표준모형, 양자색역학, 양자정의역학, 고체물리학,
전기, 자기, 열, 반도체, 초전도체, 천체물리학, 우주론, 별의 진화, 블랙홀, 양자장론의 미래. 양자장론은 아직도 발전 중인 이론입니다. 표준 모형은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기본 입자와 그 상호작용을 설명하지만 아직도 미해결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력은 양자장론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양자장론은 우주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앞으로도 양자장론은 더욱 발전하여 우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력장론이란 무엇인가? 중력장론은 공간과 시간의 기하학적 구조와 질량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물리 이론입니다. 중력은 우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힘 중 하나이며 행성의 움직임, 별의 탄생과 죽음, 블랙홀의 형성 등 다양한 현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력장론의 역사, 중력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설명은 아이작 뉴턴이 제시한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뉴턴의 법칙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설명합니다. 이 법칙은 수세기 동안 성공적으로 사용되었지만 매우 강한 중력장이나 매우 빠른 속도에서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세기 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제시하여 중력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공간과 시간의 기하학적 구조를 변형시키는 질량과 에너지의 결과입니다. 이 변형은 물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력장론의 주요 개념. 중력장, 질량과 에너지가 공간과 시간의 기하학적 구조를 변형시켜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시공간, 공간과 시간을 하나로 합친 개념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시공간의 공률을 변형시킵니다. 공률, 시공간의 휘어진 정도를 나타냅니다. 질량과 에너지가 많을수록 공률이 더 커집니다. 절대 평행 이동, 시공간에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물체를 이동시킬 때 공률로 인해 물체의 방향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절대 평행 이동이라고 합니다. 지오대식, 시공간에서 두 지점 사이의 가장 짧은 경로입니다. 물체는 일반적으로 지오대식을 따라 움직입니다. 중력장론의 응용, 천체물리학, 블랙홀, 중성자별, 펄사,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등의 연구에 사용됩니다. 우주론, 우주의 팽창, 빅뱅, 우주의 미래 등을 연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위성 궤도 계산, 인공위성의 궤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GPS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중력장론의 미래, 중력장론은 아직도 발전 중인 이론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많은 현상을 성공적으로 설명하지만 양자역학과 통합되지 않습니다. 양자중력 이론은 중력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는 이론으로 블랙홀의 정보 역설, 우주의 초기 조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자기장이란 무엇인가? 전자기장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하나로 묶어서 부르는 개념입니다. 전기장은 전하가 주변 공간에 만들어내는 힘의 장이고, 자기장은 전류나 연구 자석이 주변 공간에 만들어내는 힘의 장입니다. 전자기장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은 전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전자기장의 역사. 전자기장에 대한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세기에는 윌리엄 길버트가 자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기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18세기에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전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기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 마이클 패러데이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전기와 자기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9세기 후반,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하나로 묶어서 전자기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전자기장을 지배하는
방정식을 제시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전자기장의 거동을 정확하게 설명하며 전자파의 존재를 예측했습니다. 전자기장의 주요 개념, 전기장, 전하가 주변 공간에 만들어내는 힘의 장입니다. 전하가 양일 경우 전기장은 다른 양전하를 밀어내고 음전하를 끌어당깁니다. 전하가 음일 경우 전기장은 다른 음전하를 밀어내고 양전하를 끌어당깁니다. 자기장, 전류나 연고 자석이 주변 공간에 만들어내는 힘의 장입니다. 자기장은 다른 자기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자기 유도,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은 전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전자파, 전자기장의 진동으로 전파되는 에너지입니다. 빛, 라디오파, 엑스레이 등이 전자파의 예입니다. 전자기장의 특징, 벡터장, 전자기장은 공간의 각 지점마다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벡터장입니다. 맥스웰 방정식, 전자기장의 변화와 상호작용을 4가지 방정식으로 설명합니다. 파동, 전자기장은 진동하는 파동 형태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에너지, 전자기장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모멘텀, 전자기장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의 응용, 전기 및 전자공학, 전기모터, 발전기, 변압기, 전자기기 등 다양한 전기 및 전자장치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통신, 무선통신, 위성통신, 광섬유통신 등 다양한 통신 시스템의 기반 기술입니다. 의료, MRI, CT, 엑스레이 등 다양한 의료 영상 기술의 기반 기술입니다. 과학, 빛의 속도 측정, 원자 구조 분석, 물질의 성질 연구 등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전자기장의 미래, 전자기장은 우리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전자기장에 대한 연구는 계속 발전하여 새로운 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주의 신비를 풀기 위해 과학자들은 노력했네. 우주장론이 시작되고 그 안에서 암흑물질과 에너지가 흘러나오고 반물질의 존재도 알게 되었지. 하늘의 끝을 향해 더 나아가며 우주의 비밀을 풀려 했네. 그렇게 촉근 이론이 탄생했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아름다운 이론, 암흑과 빛이 어우러진 곳에서 우리는 세계의 틀을 알아가고 우주의 흐름을 이해하네. 과학의 발전이 이끌어주는 길 위에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세계, 마치 시간과 공간이 춤추듯 우주의 신비는 끝이 없어. 우리는 계속해서 탐험하리. 오늘은 우주학개론 제22강 우주의 힘의 근원과 이론편 제2부입니다. 암흑물질 장론이란 무엇인가? 암흑물질 장론은 암흑물질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이론입니다. 암흑물질은 일반적인 물질과는 달리 전자기파에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관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하의 회전 속도, 은하단의 중력 렌즈 효과 등 다양한 관측 결과를 통해 암흑물질이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이 강력하게 뒷받침됩니다. 암흑물질 장론은 암흑물질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암흑물질 입자는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암흑물질장을 형성합니다. 암흑물질장은 일반적인 물질과는 달리 전자기파에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중력을 통해 일반적인 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 장론의 종류. 암흑물질 장론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암흑물질 장론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WIMP, 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 론. 윈프론은 암흑물질 입자가 약한 핵력에 의해 상호작용하는 입자라고 가정하는 이론입니다. WIMP론은 암흑물질 입자의 질량과 상호작용 강도를 예측하며 이러한 예측은 암흑물질 탐색 실험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악시온론. 악시온론은 암흑물질 입자가 악시온이라는 가상의 입자라고 가정하는 이론입니다. 악시온은 매우 가벼운 질량과 매우 약한 상호작용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모앤드.
Modified Newtonian Dynamics. 론. 모앤디 론은 암흑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뉴턴의 중력 법칙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모앤디 론은 은하의 회전 속도와 같은 암흑물질의 증거를 설명할 수 있지만 다른 관측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흑물질 장론의 연구. 암흑물질 장론은 아직 연구 초기 단계에 있으며 많은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암흑물질 입자의 정체, 암흑물질장의 특징, 암흑물질과 일반적인 물질의 상호작용 등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암흑물질 탐색 실험과 이론 연구를 통해 암흑물질 장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암흑물질의 성질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흑물질 장론의 중요성. 암흑물질 장론은 우주론, 은하 형성, 암흑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흑물질 장론을 이해하는 것은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와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암흑에너지 장론이란 무엇인가? 암흑에너지 장론은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암흑에너지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이론입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암흑에너지 장론은 암흑에너지가 일종의 에너지장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며 이 장의 특징을 연구하여 암흑에너지의 성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암흑에너지 장론의 종류. 암흑에너지 장론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암흑에너지 장론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LCDM, Cosmological Constant and Cold Dark Matter 모델. LCDM 모델은 암흑에너지가 우주상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암흑물질은 차가운 암흑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모델입니다. LCDM 모델은 현재 가장 유력한 우주론 모델이지만 암흑에너지의 정체에 대한 설명은 제공하지 못합니다. 퀸테센스 론. 퀸테센스 론은 암흑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역동적인 에너지장이라고 가정하는 이론입니다. 퀸테센스 론은 암흑에너지의 역학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지만 퀸테센스 입자의 성질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합니다. 수정된 중력 이론. 수정된 중력 이론은 암흑에너지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수정된 중력 이론은 암흑에너지의 필요성을 없앨 수 있지만 관측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흑에너지 장론의 연구. 암흑에너지 장론은 아직 연구 초기 단계에 있으며 많은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암흑에너지의 정체, 암흑에너지장의 특징, 암흑에너지의 역동적인 성질 등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암흑에너지 탐색 실험과 이론 연구를 통해 암흑에너지 장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암흑에너지의 성질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흑에너지 장론의 중요성. 암흑에너지 장론은 우주론, 은하 형성, 암흑물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흑에너지 장론을 이해하는 것은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와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반물질 장론이란 무엇인가? 반물질 장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과 반대의 전하를 가진 반물질로 구성된 장의 존재를 가정하는 이론입니다. 일반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서로 소멸하며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물질 장론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우주 초기의 대칭성 깨짐. 우주 초기에는 물질과 반물질이 동일한 양으로 생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관측되는 우주에는 물질만 존재합니다. 반물질 장론은 이러한 대칭성 깨짐을 설명하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암흑물질의 정체. 암흑물질은 일반 물질과 전자기파에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물질은 일반 물질과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암흑물질의 후보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반물질 장론의 종류. 반물질 장론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물질 장론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칭 깨짐 장론. 이 이론은 우주 초기에 대칭성 깨짐이 스칼라 장이나 벡터 장에 의해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장은 반물질 장을 포함하며 암흑 에너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칼루차-클라인 이론. 이 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4차원 외에 추가적인 차원이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추가적인 차원에는 반물질로 구성된 영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미라클 매터, 미라클 매터 론. 이 이론은 반물질이 일반 물질과 약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암흑물질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물질 장론의 연구. 반물질 장론은 아직 연구 초기 단계에 있으며 많은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반물질 장의 존재 여부, 반물질 장의 특징, 반물질 장과 일반 물질의 상호작용 등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반물질 탐색 실험과 이론 연구를 통해 반물질 장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반물질의 성질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물질 장론의 중요성. 반물질 장론은 우주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물질 장론을 이해하는 것은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와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주의 힘의 근원이 장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촉근이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촉근이론은 모든 기본적인 힘과 입자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으로,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것은 진동하는 에너지 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촉근이론과 장의 관계. 촉근이론에서 끈의 진동 방식에 따라 다양한 힘과 입자가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력은 특정 진동 방식을 가진 끈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촉근이론은 끈 외에 다른 장의 존재를 예측합니다. 이러한 장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그리고 우주의 초기 조건 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촉근이론의 장점과 문제점. 촉근이론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힘과 입자를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등의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촉근이론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며 수학적으로 매우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촉근이론은 10차원 또는 11차원의 시공간을 가정하는데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4차원 시공간과는 다릅니다. 현재 연구 상황, 과학자들은 촉근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촉근이론에서 예측하는 새로운 입자를 찾기 위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촉근이론을 더욱 발전시키고 단순화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론. 우주의 힘의 근원이 장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며 촉근이론은 이 가능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촉근이론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촉근이론을 연구하고 검증함으로써 우주의 힘의 근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의 흐름은 끊임없는 춤, 힘들의 운명을 함께하는 품, 중성미자 장이 감싸는 꿈, 힉스의 어둠 속으로 이끌어 전자기와 양자가 미묘한 우아함, 중력의 속삭임이 우리를 안내하네. 반물질과 암흑의 비밀로 둘러싸인 우주의 심층에 숨겨진 이야기, 암흑에너지의 눈부신 미래, 촉근이론이 엮어가는 우리의 꿈. 우주의 노래는 영원히 흐르며 힘들의 무한한 춤 속에서 춤추리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